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5월 17일 목요일 개장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어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면서 그 충격이 예상했던 것처럼 경협주들을 상당히 흔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편에서 바이오라든지 IT가 좀 올라오는 형국들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은 뭐 어쨌든 안에서의 치열한 기싸움이 늘 펼쳐지는 곳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상으로도 그렇고요. 예, 미증시는 이 남북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균열 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가 3.10%까지 추가적으로 올랐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다행히 밀리지 않고 좀 올라서 끝났습니다. 다우가 0.25% 올랐고요. 나스닥은 좀 더 강하게 0.6%가량 올라서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우리 야간 선물은 그거보다는 약하네요. 0.08% 강보합권에 끝났는데요. 예. 목요일장 또 어떤 변수들을 챙기면서 시장 대응해야 될지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하는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마켓 시그널 주제가 세계의 축으로 읽는 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핵심 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먼저 미증시 얘기할 수 있는 차트 하나 보고 그럴까요?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이 차트 보시면은요, 좀 전에 이제 예 박사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미채권 10년물이 장중 3.1%를 넘었고 지금 달러 인덱스는 93.3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바랬던 그림처럼 좀 막혀 있고 좀 둔화되는 그림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림과 피크아웃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그림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미증시는 오르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미증시가 여기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냥 거기에 합당한 내용 좀 살펴본다라고 왜 이렇게 그러면 네.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올라가는 겁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저번에 한번 예 박사님이 요 차트 보자마자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번 금리 인상 가능성하고 달러가하고 같이 가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지난 3월 달에 점도표상으로 보면 나는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가 3번이라고 본 사람이 6명. 나는 올라갈 것 같아요. 4번 이렇게 본 사람이 6명입니다. 소위 말해서 팽팽하게 3번과 4번이 붙어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번 6월 FOMC에서는 이 점도표가 4번 쪽으로 조금 더 기울지 않겠느냐. 최근 뭐 미국 경기 호조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오고 특히나 물가 압력이 기준점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존 쪽에서 보게 되면 요즘 특히나 유로 데이터들이 안 나오죠. 특히 물가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뭐 그러면 유로존 쪽에서의 이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유로 약세, 달러 강세의 그림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 때문에 요즘 달러 강세가 좀 자극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미증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큰일 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골드만삭스 얘기 들어보니까 미채권 10년물이 3.6%까지 갈 거고 이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는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옛날에 골드만삭스가 유가 200불 간다고 얘기하고 부러졌었던 기억이 네, 납니다. 그렇다라 그래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었고요. 세계 축을 이제 얘기를 제가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증시는 이 아침 방송에서 우리가 이미 언급했었던 것처럼 어제 대북 관련주들 쪽으로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어요. 뭐 맥스썬더도 있었고요. 뭐 우리한테 날라온 이 내용 중에 보면 태영호 얘기도 있었고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들은 태영호가 어디 국적 선박입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지금 북한의 심기를 상당 부분 건드린 걸로 보여지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미 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남미 이제 회담을 할 텐데 한미 이 회담을 할 텐데 예. 헷갈려요, 저도 맨날. 네, 그렇죠. 요즘 회담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미를에서 이제 상당 부분의 이 북미 회담 내용들 의제들을 조율할 거 아닙니까? 거기를 앞두고 조금 뭐 기선제압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뭐 고도의 전략, 뭐 기싸움이 시작됐다, 뭐 두뇌 게임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들 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일단 멀티플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주가 레벨들은 이미 지났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인정하는 거는 지금 당장 통일 안 되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세는 사실 그러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불편함이 한쪽으로 좀 쏠려 있었던 매수가 분산되고 나니까 어제 양매수 1위 종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어제 양매수 1위 종목,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1위 종목. 글쎄요. 삼성전자요. 네. 예. 양매수 2위 종목은 뭘까요? 하이닉스. 하이닉스요. 예. 예. 그리고 어제 일제히 뭐 이 제약 섹터, 바이오 섹터 요즘 뭐 굉장히 좀 낙폭이 컸었으니까 그쪽에서의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요. 그러면 요즘 시장 보니까 삼성전자 죽어 있던 자리에 대북 아니면 바이오. 근데 어제는 대북이 빠지니까 바이오. 근데 그마저도 삼성전자 요즘 좀 부진했었던 부분에서 일부는 되돌아 나오더라. 근데 오늘은 제가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즘 삼성전자가 뭐 다들 얘기 들으셨겠습니다만 하루 이 거래량에 뭐 많게는 25%까지 공매도가 이제 쏟아졌습니다라는 부분은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저도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근데 제가 이 KRX 공매도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공매도 공시 사이트에는 이 결제 기준으로 이 공매도 잔고가 집계가 됩니다. 근데 희한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루에 공매도가 출회되는 이 거래량 값은 굉장히 크게 급증했는데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공매도를 때려내는 쪽도 세게 때려냈지만 쇼커보드 빨리 네, 들어온다. 기존에 이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쪽에서 커버링 치는 게 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하루 거래 25%가 공매도래요. 요 뉴스만 봤지 사실 공매도 잔고를 잘 관심 기울이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내일 아침에는 이 결제 기준으로 떨어지니까 그 데이터를 한번 이게 아마 이제 실적들이 안 좋을 기업들에 대해서 이 메이저들이 숏을 공매도 많이 쳤거든요. 그동안 실적이 이제 발표되면서 커버링하는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어제도 190만 주의 공매도였으니까 하루 총 거래의 12%가 공매도였는데 이게 이제 결제 기준으로는 이제 D+2일에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공매도 잔고는 14일 결제 기준으로 봤고요. 2,700억 공매도 잔고입니다. 그런데 분할 이후, 액분 이후에 그 다음 날이 공매도 피크를 찍었는데 3,750억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뭐 하루에 25%, 18%, 14% 이렇게 공매도는 세게 나왔지만 그 사이에 지금 공매도 잔고는 1,000억 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매도도 셌지만 커버도 강했다. 그러면 이거를 뭐 과연 불리하게만 읽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는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삼성전자가 눌려있던 자리에 바이오 아니면 대북이었는데 어제는 대북이 꺼지니까 양쪽이 올라오더라. 뭐 그러면은 뭐 딱 세 개의 축이 정해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4개월째 주식을 신나게 팔았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뭐 굳이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뭐 팔았는지 대충 우리 알잖아요. 삼성전자 팔았고 셀트리온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매도가 확산이 됐어요라고 읽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 아니고요.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이머징 시장 쪽으로의 주식형 펀드 유출입이 유입에서 이제 한 달 유출로 그것도 소폭 바뀌어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 이전서부터 먼저 좀 매도가 흘러나와 있던 케이스. 그러니까 요즘 이 그림을 보면은 야 가뜩이나 매도였는데 돈까지 안 들어오면 매도가 늘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도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뭐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매도가 어디 나갔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뭐 이제까지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던 쪽에서 이익 실현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 선은 원달러 환율이고 막대기는 외국인 이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이 기준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기준점 밑으로는 이 매도인 거죠. 그러니까 원달러가 이렇게 막 빠지고 있을 때는요. 외국인들 수급이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터닝을 보이는 시점 있죠. 그러니까 원달러가 원화 강세에서 이제 피크를 찍고 약세로 반전되는 구간. 그 구간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 매도가 많아요. 이게 확인되는 그림이죠. 여기도 그런 그림이고, 여기도 그런 그림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석해 보자. 뭐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외국인이에요. 제가 외국인이라 대한민국 시장이 좋아 보여서 주식을 사러 들어왔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곧바로 꺼내지 않죠. 주머니에서 달러를 꺼낼 겁니다. 그럼 달러를 꺼내서 원화로 바꾸겠죠. 그럼 내가 주머니에서 나간 통화 달러는 빠지면 빠질수록 땡큐고, 왜냐하면 다시 나중에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내 주머니로 들어온 원화는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좋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선호합니다. 근데 그 바꾼 돈으로 이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뭐 이제 프라핏을 만들어 나가죠. 근데 이제 게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 주머니에서 나간 통화 달러가 비싸지기 시작하고 내 주머니로 들어온 통화 원화가 싸질 걸로 예상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주식 팔고 채권 팔고 그럼 원화를 은행에 갖다 주고 달러로 환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마디목 자리가 외국인들 수급이 통상적으로 좀 부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원달러가 뭐 어제도 NDF 뭐 강보합 뭐 찍긴 했습니다만 예전만큼 원달러 속도 내서 떨어지는 그림이 안 나오죠. 요즘 장중에 이제 1,080원 드나드는 모습을 보이니까 1,070원 후반, 뭐 1,080원 뭐 요 정도 레벨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만큼 이제 뭐 1,050원대 보고 뭐 1,060원 뭐 여기 보던 것보다는 환율이 조금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과연 여기서 1,100원 뚫고 과거처럼 뭐 1,120원 이렇게 갈 상황인 것 같으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로 이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뉴스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 대북 이슈에서 좀 삐걱거렸던 거 이런 것들은 원화 약세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경계하는 뉴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 반응이 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원화가 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가장 강한 통화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었었던 가장 근본의 뉴스 자체가 남북 화해 무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서 불리하게 나오는 거는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직 회담의 뭐 기싸움 정도로만 읽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불거지게 되면 조금 많이 나가게 되면 진도 많이 나가게 되면 그땐 당연히 곤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6월 1일자로 중국 A주가 2.5% MSCI EM 인덱스에 들어가게 되고요. 9월 3일자로 나머지 2.5%를 채워서 5%까지 만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포션이 15.6%대에서 15.4%대로 소폭 줄어듭니다. 소폭 줄어든다라고 표현하지만 워낙 추종 자금이 크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좀 돼요. 네. 그러면 이 금액들이 뭐 주식 팔 때도 사실 삼성전자 매도 찍겠다라는 수요가 많았을 수밖에 없고요. 이 찍었던 돈들이 이제 환전이라는 거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원화 약세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점도 뭐 부담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레벨이 지금 올라서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방 경직성을 갖고 거래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을 크게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보여줬었던 이
지금은 뭐 단순 조정 구간일 뿐이고 여기서 조정폭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계속 고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변수들, 세계의 핵심 축 시장을 잡고 있는 중심이 되는 변수들, 이슈들부터 봤고요. 대기업의 그 구조조정 얘기가 우리 증시의 경제에 계속해서 지금 화두로 갑니다. 삼성그룹 얘기했는데 삼성그룹은 이제 지금 진행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 거고요. 현대차그룹은 사실은 좀 진행을 꽤 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지금 이제 실제로 합병까지의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조금 노이즈나 혹은 이제 어려움이 좀 생기고 있는 국면인데 현대차그룹 얘기 좀 할까요? 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서 듣다 보니까 현대차그룹 질문하는 전화들이 엄청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뒷자리석이 이제 상담석들이 쭉 깔려 있으니까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직 이쪽에 관심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용을 좀 준비해 와 봤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9.8% 들고 있어요. 모비스 지분을. 근데 국민연금이 어느 쪽으로 표를 갖다 붙이느냐가 지금 이 현대모비스 분할 합병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희한해요. 지난번에 물산 때도 굉장히 중요한 똑같아졌거든요. 또 그 엘리엇이 껴있던 점도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삼성물산에서 한번 뒤어봤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지금 환장하겠는 거죠. 함부로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의사결정 자문 이 기관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합병 이 반대를 권고한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대신경제연구소에서도 이거는 반대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또 내고 있어서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줄 만한 근거들을 찾기가 좀처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9일 날 이 주총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현대모비스 지금 현가하고요. 현대모비스 매수 청구권 가격하고요. 지금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거의 이 부결 가능성을 상당 부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부결 가능성이 아예 굳어져 버리게 되면 매수 청구권 가격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매수 청구권 가격 밑으로 떨어져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반대 의사 청구하라고 얘기가 나가겠죠. 뭐 현대 이 모비스에서는 23만 3천 원 요 가격에 일단 사주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반대 의사 청구를 하신 이 투자자분들한테는 이 가격에 사줘야 됩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사주는 건 아니에요. 2조 원 한도로 삽니다. 이게 넘어가게 되면 깨지는 거죠. 근데 이게 넘냐 안 넘냐를 살펴보기 이전에 주총장에서 먼저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 상법에 따르면 지금 이런 특별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값이 참석을 해서 참석주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지금 70%대 참석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 현대모비스의 특수관계인 포함한 의결권은 31%인데요. 그러면 70%대 참석을 가정하고 3분의 2 값이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50% 가까운 이 찬성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대모비스가 들고 있는 31%에 더해서 적어도 최소한 15%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국민연금 들고 있는 9.8%가 어디로 갖다 붙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딜이 깨진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모비스를 쪼개는데 너무 헐값에 쪼갠 거 아닙니까? 헐값에 쪼개서 니들이 오너 일가가 많이 들고 있는 글로비스 지분 쪽과 합치는 게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엘리엇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크게 실망했던 점을 시장에서 실망했던 점을 소개를 해드리면 현대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한번 바라보시죠. 일단 규모가 1조 원 정도 되고요. 곧바로 자사주를 사서 들고 있는 자사주도 곧바로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즉시형 주주환원책이죠.
이건 현대차는 이 뉴스 뜨고 나서 사실 시장에서 호재 인식 상당히 크게 했어요. 근데 뒤 며칠 있다가 현대모비스의 주주환원 책이 나왔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앞에 거는 별로 필요 없죠. 예, 분기 배당 현대차처럼 분기 배당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니까. 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고 했죠. 발표하는데 네. 언제 하는 거냐? 19년부터 3년간. 지금이 아니네. 그럼 왜 19년인가요? 그러면 이 분할 합병이 통과되고 나서 오너 일가 주머니로 다시 현대모비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사주를 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들이 이제 느꼈을 때는 뭐야? 그럼 지금 말고 다 계산 게임 끝난 다음에 이 지배구조 정리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자사주를 사겠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즉시형 매입이 아니니까 실망감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존에 들고 있었던 자사주도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언젠지 한번 보시면 일단 양도 훨씬 작고요. 언젠지를 보면 19년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사주가 현대차만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즈도 떨어지고 매입량도 이 현대차에 비해 사이즈가 떨어지고 무엇보다 실망한 건 시점차, 지금 즉시냐 아니면 19년 이후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현대차에 비해서 현대모비스의 주주환원책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29일 이 주총장에서의 조금 불리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만약에 현대차 그룹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현대모비스의 주주환원책을 빨리빨리 좀 찬성표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조치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아직 움직임은 별로 없고 말로는 나오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분할 합병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액션이 안 나오고 있어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액션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결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29일 날 주총장까지 조금 불확실성 놓여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짜우짜해서 해결이 잘 되면 29일 날 뚜껑을 딱 열었더니 분할 합병 찬성 나오면 다른 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모비스 사시면 됩니다. 글로비스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현대차 지배구조 정리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은 기간 동안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네요. 현대차 그룹도 정말 발등에 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총 전에 새로운 어떤 당근 이런 걸 내놓으면서 주주들을 달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것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주총이 통과가 잘 안 되면 이후에 다시 합병 비율을 정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거나 그런 부결 처리가 되면 모비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계산을 아마 하게 될 거고요. 부결 결정난 이후에 찬성이 되면 글로비스 쪽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결국 근데 큰 축으로 가면 핵심 현대차 그룹의 이제 중심은 모비스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아마 부결이 되면 이 분할 비율 등을 재산정하게 될 테니까 그때는 현대모비스한테 유리하게 계산이 되겠죠. 지금은 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형국입니다. 좀 봐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쏠림이 오늘 얼마나 해소될지 궁금하고요. 삼성전자도 얼마나 올라갈지 궁금한데요.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어제 하루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세 개의 축으로 오늘 시장도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효혁 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흐름부터 읽어봤습니다.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